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버리려고 집어든 물건인데 자꾸 손이 멈출 때요. 이거 언젠가 쓸지도 몰라. 남편이 쓰던 건데 이건 추억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어느새 방 안엔 지금의 나보다 과거의 흔적이 더 많아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 시골 마을의 한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우는 건 정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한 할머니 댁에서 배운 나이 들수록 물건을 버리는 지혜와 비움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도쿄에서 기차로 2시간, 다시 버스로 한참 들어간 곳. 그곳에 86세의 미요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엔 작은 화분 2개, 문을 열자 정말 놀랐어요. 방 안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구도 몇 개뿐, 장식품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다 비워두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분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몸이 편하려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려고 비우는 거야. 그 한마디가 마음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집엔 없음이 아니라 여유가 있었습니다. 비워서 공기가 맑고 비워서 마음이 고요했죠. 벽엔 오래된 가족사진 1장, 테이블엔 찻잔 2개, 창가엔 햇살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물건은 언제 정리하셨어요? 그분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떠난 뒤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남겼어. 물건은 먼지가 되지만 추억은 내 마음에 남으니까.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남김이었어요. 그분은 추억을 버린 게 아니라 가장 따뜻한 기억만 품고 나머지를 놓아준 거였죠. 그 집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비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움이 힘든 건 사실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물건에 얽힌 감정 때문이에요. 헌 옷 한 벌도 그냥 옷이 아니라 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갔던 기억일 수 있고, 오래된 찻잔도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남편과 마주 앉아 나눈 시간을 담고 있는 그릇일 수 있죠. 그래서 버린다는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놓아주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아깝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비움은 곧 감정과 씨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비움을 시작할 땐 버린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간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으로 남기거나 마음으로만 품고 공간은 비워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오늘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움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흔히 비움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비움은 지금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비움은 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 일. 그 말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와서 제 방을 다시 둘러보니 그 말의 뜻이 하나씩 느껴졌습니다. 돌아와서 문득 저의 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옷장엔 수십 년 된 외투, 서랍엔 고장난 리모컨, 냉장고엔 언제 만든지도 모를 반찬통들. 버리려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아들이 군대 갈 때 입던 옷이야.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던 거야.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시절엔 아끼는 게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물건들이 이제 추억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을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물건이 오늘의 햇살을 가리고 있는 거죠. 정리를 미루면 과거의 먼지가 오늘을 덮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절대 옷장이나 냉장고부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곳엔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대신 현관과 욕실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신발장을 열어 신발을 닦고 매일 신는 신발만 남겨보세요. 나머지는 이젠 내 것이 아닌 신발이에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쓰는 물건이 명확하니까 정리하면 바로 효과가 보이죠. 그 두 곳만 깨끗해져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현관과 욕실이 깨끗해지면 옷장과 냉장고도 시작하세요. 그럼 진짜 비워야 할 건 뭘까요? 할머니의 말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순서대로 비워보세요. 첫 번째 선물 받은 물건. 주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전달됐습니다. 그분은 뭘 줬는지도 기억 못해요. 두 번째 입지 않는 옷. 비싸서 못 버린 옷은 결국 다시 안 입습니다. 그 옷들이 옷장 속에 먼지처럼 쌓여 당신의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고장난 물건. 오래된 전자기기. 혹시 나중에 고쳐서 쓸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옛날 서류, 영수증, CD, 휴대폰. 그건 더 이상 기억이 아니라 공간을 막는 무게입니다. 할머니의 주방엔 찻잔 2개, 작은 밥솥 하나, 나무 젓가락 2쌍뿐이었습니다. 손님 오시면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땐 찻잔 2개면 충분해.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손님이니까. 그 단순함 속에 진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방은 어떤가요? 안 쓰는 반찬통, 오래된 냄비, 손주 도시락통까지 그대로 있죠. 이젠 사진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비워내세요. 물건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비움을 작정하고 하루에 다 끝내려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면 비움은 감정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는 거야.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서랍 한 칸, 서류 한 더미. 그걸 비우고 나면 아, 상쾌하다 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어느새 정리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건이 줄면 생각이 맑아져. 생각이 맑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인생이 행복해져. 결국 정리는 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비우는 건 손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길을 위해 공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요시 할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비움이란 내일의 평화를 위해 오늘을 정돈하는 일.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비움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더 잘 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삶이 정돈됩니다. 그게 바로 비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건을 비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은 현관의 신발 한 켤레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비움이 당신 인생의 숨통을 틔워줄 거예요. 여러분의 집의 현관과 거실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과 옷장 속 입지 않는 옷이 고요히 비워지며 그곳에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한 안정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세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